첫 번째 영화는 어떤 종류의 의료진이 여성에게 합성 정액을 투여하는 눈물하고 낡은 시설에서 시작됩니다. 맙소사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경비원이 그곳에 도착하여 정자를 배차합니다. 족쇄를 채우고 무리하게 그녀를 호위하는 도중에 그녀는 가슴에 튜브가 연결된 다른 여성을 감금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시설이 여성에게서 우유를 추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어 신원이 공개된 여성은 이사는 우리 안에 갇혀 있고 그녀의 손은 울타리에 묶여 있어 1인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방 안에도 수많은 다른 여성들이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학대로 인해 정신적 안정을 잃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때때로 경비병에게 충격을 받거나 폭행을 당하고 그들이 어떻게 여기에 도착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는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이해하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탈출하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어느 날 밤 한 여성이 갑자기 진통을 시작하고 폐 정점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의사는 다른 간방에서 그녀를 위로하려 하지만 소용이 없다. 간호사와 함께 경비원이 도착하여 그녀를 간방 밖으로 안내한 다음 강제로 아이를 분만하도록 강요하여 고통스러운 고통을 안겨줍니다. 만투쟁 끝에 아기가 추출되지만 여성이 그를 볼 수 있기 전에 그는 쓰레기통에 버려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맙소사 왕자의 게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납치범들은 소녀들만 붙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요 목적은 그들에게서 우유를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태어나면 그는 즉시 체포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정신을 잃은 어머니는 의사에게 그녀의 목을 조르고 그녀의 고통을 끝내달라고 간청하지만 후자는 주저합니다. 또 다른 밤, 한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있는 것이 보입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그곳에 도착하여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그녀는 반응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격노하여 그는 그녀를 강제로 붙잡고 다른 방으로 안내합니다. 아마도 그녀를 죽일 수도 있고 리서는 이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관찰하라고 겁에 질려 그녀는 결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날이 지나자 그녀는 공포감을 잃고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어느 날 그녀는 진통을 하는 척하며 경비원을 유인하고 그가 문을 열자마자 기습 발차기를 날린다. 그의 머리에 대고 그를 쓰러뜨리고 기세는 부뼘을 쩍내시고 다른 여성들은 공격에 신이 나서 댄디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복수심에 찬 눈으로 경비원의 칼을 빼앗아 그를 마무리합니다. 그런 다음 위서는 열쇠를 가지고 모든 여성을 해방하기 시작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문 뒤에 몸을 숨깁니다. 소란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나타난 또 다른 경비원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동료의 생명 없는 모습을 발견한 그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이사는 금속 사슬로 그를 뒤에서 뇌부 공격하고 결국 그를 질식시켜 죽게 만듭니다. 이사는 유방농부의 브루스 윌리스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여성 중 한 명에게 열쇠를 전달하고 마침내 그 자리를 떠납니다. 밖에서 리서는 안쪽에 수많은 문이 있는 긴 복도를 만납니다. 그녀는 그 각각을 들여다보면서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합니다. 한 문을 통해 그녀는 경비원이 무자비하게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고 다른 문을 통해 그녀는 의자에 묶인 의식을 잃은 수백 명의 여성을 발견합니다. 튜브가 가슴에 부착되어 있고 우유가 추출되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이사는 즉시 방을 떠나 다음 방으로 들어가 겁에 질려 보이는 소녀를 발견합니다. 마치 그녀가 피해자 중 한 사람의 시설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사는 소녀를 위로하려고 시도하며 그녀가 그녀를 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경비원이 도착하여 그녀를 조져다닙니다. 다음 장면에서 니사는 놀랍게도 깨어났을 때 자신의 피 웅덩이에 누워있는 경비원을 발견합니다. 앞서 그녀가 해방시킨 여성이 가까스로 칼을 잡고 그를 죽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 다음 두 여자는 재편성하여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설 내부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 그들은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방 농장보다 나은 것은 무엇이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전에 간호사가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등을 돌리자 두 여자가 그녀를 붙잡고 강제로 혀를 뽑는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녀가 탈출하거나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가두어둡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시설의 실제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때 비틀하는 미용 크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여성에게서 우유를 수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제품은 경쟁업체가 달성할 수 없는 단 몇 시간 만에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이것이 또한 우트늘과 렐로이를 다시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때 렐로이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마리의 소가 도살되고 있지만 그 대우를 받는 방식은 비인간적입니다. 그들은 강제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인공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음식이 거의 주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구타와 학대를 당하고 수컷 송아지는 즉시 버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더 이상 우유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처형됩니다. 무리는 여성 인간을 치료수단으로 활용하는 잔혹한 방식을 묘사합니다. 두 번째 영화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사파는 우리에게 벤과 레이첼이라는 커플을 소개합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다양한 대화 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부부는 이 시간에 방문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벤은 레이첼에게 요리를 계속하라고 요청하고 창가로 향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의 태도 전체가 바뀌고 몇 분 전의 열정이 그의 얼굴에서 사라진다. 밖에는 한 남자가 우울한 표정으로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습니다. 벤은 그 남자가 주님을 확인하고 예출에게 진의 예상치 못한 방문에 대해 알립니다. 이은 또한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표현했고 그래서 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안녕 친구, 읽기를 일타친 듯는 어색하게 그에게 인사하고 그의 방문이 시기 적절하지 않은 집이었는지 묻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좋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 그를 안으로 초대합니다. 샤는 집에 들어와 특별한 일이 없었을 때 선물 상자를 선물할 방법을 고민하며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본다. 그는 레이첼이 주변에 있는지 묻고 벤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 전에 의견 차이가 있었고 사건 이후로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우호적인 용어가 아니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부부에게 놀랐습니다. 집 내부에 대해
잠시 어색한 대화를 나눈 후 첸은 마지막 만남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침내 자신의 손에 있는 상자에 대해 언급하고 그것이 자신의 옆구리에서 온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은 선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한 채 상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었어서 방문객에게 마실 것을 원하는지 정중하게 묻습니다. 샌이 거절한 후 그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색함을 충분히 참은 벤은 그에게 괜찮은지 퉁명스럽게 묻습니다. 남자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지만 벤에게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선물을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하는 그러지 마세요, 벤. 하지 마세요. 친구는 많은 질문도 하지 않고 벤이 포장을 풀기 위해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먼저 편지를 읽으려고 시도하지만 펜은 편지가 선물을 검토한 후에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벤은 부실하게 포장된 종이를 짚고 놀랍게도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는 상자가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어두워서 내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안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혼란스러워하는 벤은 상자를 회전하지만 조명에 관계없이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내게 상자에 대해 묻지만 대답을 듣지 못하고 수수께끼의 남자는 서둘러 집에서 도망칩니다. 그가 떠난 후 리틀은 들어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벤은 미스터리 상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합니다. 그는 손전등을 꺼내어 상자에 비쳤지만 그래도 내용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서 벤은 연필을 꺼내서 상자에 넣었지만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자가 어딘가로 이어지는 터널인 것 같습니다. 부부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의아해하며 그것을 쳐다봅니다. 벤은 손을 안에 넣으려고 하지만 레이첼은 안전하지 않아 보여 그를 막습니다. 바로 그때 벤은 상자와 함께 제공된 카드를 회상합니다. 그는 그것을 열고 친히 그에게 보낸 편지를 읽습니다. 편지에서 벤은 그들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후회를 표하고 상자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한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자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고 있지 않을 때는 상자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상자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당황스러워하지만 바로 그때 아까 썼던 연필이 벤의 발 위로 굴러갑니다. 그가 상자를 뒤돌아보면 극도로 공포에 질려 상자 안에서 사람이 엿보고 있습니다. 마소사 부부는 겁에 질려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는 침묵을 지킨다. 그는 얼굴에 땀을 흘리며 그들을 바라보기만 한다. 벤은 재빨리 내게 전화를 걸지만 곧바로 음성 메일로 연결됩니다. 한편 예절은 낯선 사람이 내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두려워하는 만큼 당황스러워합니다. 벤은 내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동안 리틀리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상자가 그에게 뭔가를 듣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충격을 준 때입니다. 그가 몇 초 전에 말한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언제라도 공격할까봐 걱정된 벤은 열쇠를 잡고 레이첼과 함께 차를 몰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불러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따라 항상 상자를 감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방치해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시선을 돌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그들은 몇 초 동안 서로를 향해 돌았습니다. 그들이 뒤를 돌아볼 때 낯선 사람은 상자에 손을 얹고 나오려고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벤은 애초에게 침펫에 가는 동안 상자에 머물라고 요청합니다. 벤 당신이네요. 그는 그녀를 의자에 안고 보호를 위해 칼을 건네줍니다. 그 일은 무서운 일이었지만 에틀은 용감하게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음 장면에서 렌은 마침내 내게 전화를 걸어 상자가 사물을 전달하고 사람이 상자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신은 상자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상자를 내게 준 유일한 이유는 예절이 주변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벤이 떠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절이 상자를 가지고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면 당황합니다. 상자는 선물 받은 벤이 아내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닫고 상자를 관찰할 때만 움직인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벤은 재빨리 차를 후진시켜 집으로 돌아가는 반대편에서 돌아오지 말라고 재촉하는 션의 항의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벤은 그를 무시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방이 어둠에 쌓여 있고 전등 스위치가 고장난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손전등을 사용하여 방을 조사하고 상자가 없고 애초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지하실 문을 열고 그녀를 불러냅니다. 그녀는 침실에서 대답하며 말을 멈췄을 때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벤은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침실로 들어가지만 놀랍게도 방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욕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조심스럽게 조사합니다. 그는 상자에서 남자를 발견하고 지금은 공개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벤은 눈을 맞추려고 시도하지만 소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집 밑자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혼자 남게 된다. 벤은 서둘러 2층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인물들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상자 속에 낯선 사람처럼 그가 그들을 응시하자 움직임을 멈추이다. 복도 반대편에는 낯선 사람이 있는데 그는 동시에 양방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벤을 향해 전진하고 결국 그에게 도달하고 화면은 검게 변합니다. 배운 교훈은 첸이라는 낯선 사람이 보는 상자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화는 반쯤 먹은 음식과 흘린 음료수가 근처에 흩어져 있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그곳에서 갑자기 납치된 것 같습니다. 근처에는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영 장소인 연못도 있습니다. 얼마 후 눈의 설렘이 가득한 귀엽고 통통한 소녀가 도착합니다. 그녀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각하고 있어 주변을 조사하고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소녀는 자신이 그곳에 혼자 있다고 판단한 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연못을 향해 전진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물에 뛰어들려는 순간 한 중년 남자가 물에서 나온다. 두 사람은 서로를 슬쩍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순간 근처 다리에 불량배 3명이 나타나 주인공에게 대지라는 별명을 붙이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외모와 신체 구조를 가차없이 조롱하고 강제로 그녀를 물속으로 뛰어들어 숨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됩니다. 의심스러워 보이는 남자는 이 모든 전개를 관찰하지만 그는 여전히 수동적이며 단순히 연못에서 나갑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연못 안에서 쇠사슬로 완전히 묶인 생명 없는 시체를 발견합니다. 남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소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물에서 나오자 얼마 후 발생합니다.
그러나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갑자기 낚시로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은 심지어 그녀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합니다. 공격이 너무 심해서 소녀는 코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지만 운 좋게도 소녀는 헤엄쳐 도망갑니다. 소녀가 연못 반대편에 도착하자 괴롭힘을 가하는 아이들도 자신들의 잔인한 짓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믿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주인공은 옷과 휴대폰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 소녀는 필사적으로 물에서 나와 도움을 청하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물에 흠뻑 젖은 수영복을 입고 집까지 가도록 강요받는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 위해 그녀는 신발을 찾지 못해 그녀의 어려운 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도 집에 가기로 결심한 소녀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달리기 시작한다. 그녀가 고속도로에 도착했을 때 한 무리의 오만한 소년들이 그녀를 따라오며 그녀를 같은 이름인 베키로 부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극도로 불편하게 만듭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소녀는 우회하여 숲속으로 달려간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고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쿵쾅거립니다. 그녀는 외모 때문에 계속되는 괴롭힘에 지쳤습니다. 그녀가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갑자기 수영장에서 온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플라스틱으로 쌓인 무거운 무언가, 아마도 다른 몸을 들고 있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남자는 차를 타고 소녀를 따라간다. 이내 그는 그녀의 옆에 멈춰서 창밖으로 그녀를 위협적으로 쳐다보는데 갑자기 뒷좌석에서 피 묻은 손이 튀어나온다. 그것은 이전에 그녀를 괴롭히던 괴롭힘 중 한 사람 외에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심하게 구타당한 것처럼 보이며 도움을 청합니다. 이번에는 그녀를 본명사라 세유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사라는 너무 충격을 받아 반응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남자는 불량배들이 이전에 가져간 그녀의 물건을 창문에서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그가 이미 다른 두 사람을 처리했음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사라가 그 남자의 도움에 초조하게 감사하고 그도 그녀에게 손을 흔들면서 마무리됩니다. 멀리는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지만 세우는 거절합니다. 이즈드즈는 누구죠? 웃음 이와 같은 동영상을 또 보려면 구독하세요. 알림을 켜고 좋아요를 남겨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